안녕하십니까, 이피어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리세션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실 리세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 3번, 4번 정도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다가 2번에서 3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11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우린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시장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리세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빠졌던 수익률이 다 리커버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2분기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앞으로 리세션이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그러면 2분기에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분기가 끝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손절매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한 10%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 한 3% 가까운 리바운딩, 시장의 어떤 바운딩이 나왔었는데 그 구간이 지금 2분기의 어떤 특정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사이에 이런 사이클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즉, 지금 2분기, 이 2분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이제 빠졌던 만큼 이제 올라온다. 물론, 올라오는 주식이 많이 빠졌던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 아니면 많이 빠졌던 자산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됐으니까 이전과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시장의 지수를 이끌어낸다. 이 두 가지 역시도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은 일단 2분기까지 소폭 리커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는 위로 베팅할 것인지 아래로 베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1950년부터 약 한 7, 80년 정도의 어떤 히스토리,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분기에 의사결정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수익률 역시도 여기서 한 10%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때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리세션이 왔을 때는 추가적인 10%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간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3에서 4%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다 잃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10%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정말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힌트가 여기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포트폴리오, 즉 펀드가 됐건 특정 자산이 됐건 특히 위험 관련된,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혼합형, 자산 배분형, 이런 이제 EMP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토탈 에셋, 그러니까 자산 배분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EMP 형태의 대표적인 이런 혼합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에서 12% 가까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7% 전후로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의 비중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비중이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주식 비중만 한 60% 정도 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2% 곱하기 한 7% 정도가 나오려고 한다면 대충 한 60% 곱해보시면 대충 한 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형 펀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6에서 한 7% 수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힌트를 가지고 2분기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가 실물 자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적당히 대응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5% 전후로, 그러니까 주식에서 한 5% 오르고 실물 자산이 한 5에서 10%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연간까지도 한 7, 8%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분명히 존재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에서 한 3에서 5% 가까이 이제 손실이 나겠죠.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재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린 거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손실은 이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의사결정을 잘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주식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거의 20%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뭐 금융상품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 인덱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나 위험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연간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힌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리세션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되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크게 변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 같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시장을 보는 시간이 조금 업데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참고 삼아서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